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논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논술 문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쉬워졌다라고도 얘기했고, 또 적성을 받던 대학들 몇몇이 가천대, 수원대 뭐 이런 쪽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논술로 시험을 보죠. 근데 그 논술은 좀 쉽게 출제가 될 거다. 지금 나오는 것들보다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침판에는 지금 논술 문제가 매년 대학별로 돌아가면서 논술 시험 문제를 그렇게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논술 문제를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논술을 꼭 시험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논술 문제의 유형을 보면서 단어의 쓰임이나 또는 그 어떤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논술 시험 문제를 매달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침반의 그 논술 시험 문제를 꼭 학생들이 한 번 정도, 그것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든 교과로 지원을 하든 수능으로 지원을 하든 꼭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그 편집자가 논술 시험 문제 담당하고 있는 편집자가 와서 원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고 그 표지에 나가는 것들 중에 어떤 거를 좀 내보내야 되느냐 해서 안을 가져왔는데 이제 광운대 논술 시험 문제를 바깥쪽으로 꺼내겠다 표지에. 그래서 그런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직원이 문제가 좀 어렵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대는 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지 모르지만 어렵네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러면 내보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왜 어려운데? 그래 그 시험 문제 좀 편집된 거를 좀 열어달라 그래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 그래서 이제 논술 시험 문제를 보면서 야 이거라면 나는 그냥 쓰겠다라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지 않고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것은 이것과 이것을 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고 미음에 대해서 쓰라고 한 거니까 그 기역, 니은, 디귿이 뭐냐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이거라면 당연히 내가 평소에 있는 지식으로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만 평소에 있는 지식만으로 쓰면 좀 곤란하죠. 왜냐면 평소에 제가 말하는 투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 이 어떤 그 문장을 그렇게 구성해 가는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쓰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쓸 때는 이제 논술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대로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 그거 여기 답안지에 나오는 내용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 논술이라고 뭐 별게 있겠냐? 다 당연히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상 최근에 이제 자소서 쓸 때도 제가 늘 계속해서 해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소서를 써놨던 자소서, 조금 자기가 가려는 대학 또는 좀 높은 대학의 자소서를 그냥 읽어만 봐라. 그리고 읽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라. 왜냐면 그 아이가 잡아놨던 개념이나 문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입력하면서 나의 경험, 내가 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는 거죠. 읽으면서. 떠올리면서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어떤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고 나의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썼던, 그러니까 문항의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에 나오는 그것대로 계속 읽어보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이 수능 지문의 경우에도 좀 어려운 지문은 논술 시험 문제만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이든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논술 지문을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는 마음, 그런 것처럼 한번 이제 문제도 읽어보고 지문도 함께 읽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논술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굉장히 쉽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해력과 독해력, 사고력, 문해력만 제대로 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A, B, C, D, E 또는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엮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2021학년도 올해 이 모의 논술고사 인문계열 거였는데 문제 및 가이드 답안 수학의 경우에는 읽어보는 게 너무 없어서 참 이렇게 그래도 지금 막상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수학 지문의 경우에도 좀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드네요. 근데 어찌됐건 주로 이제 사고력 확장 때문에 제가 이 지문을 나침판에 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읽을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수학은 읽을 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수학 지문도 좀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문제 및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과 디귿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니은과 리을을 활용하여 각각 설명한 다음 나의 내용을 사례로 활용하여 미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니까 기억과 디귿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봤어요. 그랬더니 기억은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그럼 디귿은 뭘까요? 이게 공통점이니까 그럼 다문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마녀사냥과 다문화 정책은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리가 각각의 사고가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잘못이 없는데도 막 낙인 찍어서 막 몰아붙이는 것들 같은 경우도 뭐 매번 정치권에 나오는 문제니까 자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문화 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문화 정책으로 뭐 대입도 좀 반영을 시키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 내지는 어쨌든 그런, 또는 우리가 이 다문화인들을 다문화인, 뭐 엄마가 베트남인이 됐든 아빠가 베트남인이 됐든 어찌됐건 그런 거를 이렇게 활용하지 못해서 막 뭐라고 하죠? 이지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저도 뭐 취재도 해본 적이 있어서 어찌됐건 이것은 뭐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 놀이터에 뭐 실제로 강남 어딘가는 놀이터에 뭐 외국인 누가 오면 뭐 예를 들어 조금 동남아인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뭐 놀이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같이 안 놀고 뭐 딴 데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갖고 있었던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침판의 경우에도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넣어주는 이유가 바로 수능 지문이나 또는 이렇게 논술 지문이나 또는 학교에서 내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신도 뭐 싸그리 수능과 물론 다르게 시험이 출제되고는 있지만,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출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찌됐건 배경 지식이 그만큼 풍부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자가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밑바닥 깔고 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니은의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니은은 사회 질서를 위한 합리적인 행위. 근데 니은과 리을을 활용하여 각각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리을은 뭐냐면 필로크세니아예요. 필로크세니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지문이든 그 수능 지문이 되었든 아니면 그 논술의 지문이든 좀 모를 것 같은 단어들은 거기 바로 옆에나 위에나 어딘가에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필로크세니아는 아테네 시절에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뭐 별의별 이방인에 대한 뭐 존경과 배려 뭐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을 알았으니까 필로크세니아도 이제 확인했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지만 바로 뒷부분인가에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존경과 배려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미음이 뭐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더디고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가 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녀사냥 다문화 정책 다문화의 경우에도 지금 아직은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 숫자로 보면 지금 몇만 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10,0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회가 더 좀 글로벌화, 전 지구화, 전 세계화가 되면서 이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체해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어쨌든 그런 복잡한 사회적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성 간의 결혼 문제도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나침판에 보면 시사 문제들을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게 결국은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침판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전화 상담을 하거나 와서 학생들을 상담할 때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볼 때 내가 오늘 이 학생을 컨설팅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담하진 않고요. 이 학생을 내가 평가해 보는 거예요. 저 하지만 그 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어디에선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범위, 사고가 어디까지에 있느냐, 사고력 확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요리 쳐보고 저리 쳐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쳐보는 이유는 학생의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의 사고력이 원래 공부도 잘하지만 사고력이 확장이 안 되는 그냥 완전히 고정관념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벽을 딱 세워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신은 강한데 수능에 조금 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자세는 사고력 자체가 굉장히 확장된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 가능성,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그 가능성을 끌어올려주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자기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고력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도 사고력 확장은 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독서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아이가 이제 확신을 딱 갖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게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계속해서 대화의 핵심이 이거예요. 아이가 사고력 확장이 가능한 거냐 아니냐. 아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이냐. 또 그것을 이 아이는 깨낼 수 있는 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이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하고의 대화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고력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또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일단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근데 배경 지식을 그냥 막 너 배경 지식을 키워야 되니까 무조건 책만 읽어.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력 그것을 배웠더라고 해도 결국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여지를 계속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좁았던 시각에서 이렇게 크게 넓혀주게 되면 아이가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제가 논술 지문을 내는 이렇게 매달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 논술 지문을 통해서 논술을 시험 발화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지문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지문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미술도 넣고 음악도 넣고 뭐 한류도 넣고 뭐 별의별 컨텐츠를 많이 넣는 이유가 바로 이 한류 넣는 이유는 아이들의 그 자긍심, 또 민족적 자긍심이나 또 민족적 자긍심이 생기면 개인의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이렇게 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기 위해서 이 나침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광고하는 것 같은데, 광고의 의미에서 얘기했던 건 아니고 지문이 어렵다고 그래서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배경 지식의 문제였고, 배경 지식의 경우에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보면 아이들이 논술 시험 문제 예전에 입학사정관들 이렇게 만나보면 논술 시험 문제 시험을 보러는 오는데 점만 찍고 가는 애도 있답니다. 안타깝죠. 왜 시험을 봤는지.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접을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답이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식도 쌓아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나왔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단어들의 조합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구성, 또 종합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 문제를 많이 준비하고도 떨어지는 이유는 너무 기술적인 문제에 치중한다든지 이런 면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뭐 그게 전부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논술의 경우에도 아까 왜 광운대라고 하지만 강운대 아마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1등급 중반 전후의 학생들이 몰려가는 대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논술 이런 거 3, 4등급 애가 풀어서 이런 거 풀면 이거 완전 왔다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죠? 그러면 뭐 합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3, 4등급이나 뭐 이런 학생들,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으로는 1.5, 1.45, 6, 뭐 이 정도에서 들어가는 대학을 뭐 내신 3, 4등급이 이 문제 하나 잘 풀어서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국은 이제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은 성적순으로 평가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과는 뭐 성적순으로, 그래 내신, 그다음 수능 최저가 뭐 있든 없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종합도 역시 사고력의 문제인 거고요.
수능의 경우에도 결국 사고력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 학부모들이 대학을 다닐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서 사고도 사고력이었지만 사실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력과 독해력, 사고력 문제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더 회화 중심으로 또 읽기 중심으로 공부해라 뭐해라 하는 것들이 수능 지문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예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배웠던 그거하고는 달라서 현재의 내신과도 이 시험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범위의 어떤 지식을 습득해 가는 것, 다양한 배경 지식을 얻어가는 것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인 것이고 교과 수능을 준비해 가는 것이고 논술을 준비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